좋아요, 구독! 자, 이제 슬슬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. 이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내일입니다. 삼성전자 또 LG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두 기업 지금 실적 전망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선 여기부터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각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을 매출액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8,685억 원 수준입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11조 8,737억 원 수준이에요. 그런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으로 봐야 할 게 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톤은 낮춰져 있어요.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또한 그 환율의 상승분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실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실적의 수치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좀 환율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은 좀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 본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왔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지금 본업의 컨디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재고의 이슈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썩 뛰어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.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갤럭시 탭 재고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어 왔었고 이 이슈는 좀 부정적인 요인. 나머지 새롭게 폴더블 폰이 출시 이후에 판매가 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수치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썩 뛰어나지 않은 실적, 그다음에 나머지 통신 쪽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부들, 디스플레이 쪽까지 더해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을까라고 싶습니다. 그러면 주가 반응은 어떨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적에 따라서 수치가 덜 나왔다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그런 반응보다는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점은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기업에서 개최를 하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세부적인 점, 하반기의 계획 이런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LG전자 또한 가전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. 글로벌 경기 이슈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가전의 구입을 가정에서 줄이는 거는 아닌데 그 영향을 받는 게 일부 품목들은 있거든요. 프리미엄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이 구성 품목이 좀 일반적인 제품으로 좀 내려간다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실적은 부정적일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결론은 뭐냐면 3분기 실적은 기대치는 낮아져 있으나 부진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고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두 기업 다 공통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 실적에 대한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 멘트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코로나 시국 동안에 참 전기전자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자, LG전자 계속해서 호실적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장 상황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태블릿 신제품 연기 검토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놔야 될 것 같은데 자, 그런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주와 이번 주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인데
반도체를 두고 뭐 계속해서 겨울이 이어진다, 겨울이 끝나간다, 뭐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. 워낙에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. 자, 일단 삼성전자 오늘로 4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가져갑니다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삼성전자가 반등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? 일단 뭐 주가로 반등은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최근에 주가의 저점 같은 경우는 한 51,800원까지 갔다가 현재가로는 한 56,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뭐 한 10% 정도의 반등이 나온 구간인데요. 여기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예단을 하기보다는 좀 지금 이 업종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, 그다음에 이 상태를 통해서 왜 이런 주가 반응이 나타났는지, 그리고 이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연속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와 그 관련해서는 계속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.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재고가 바뀌어야 돼요. 근데 재고는 뭐 우리가 지금 주기로 봐서는 뚜렷하게 이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.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에서 그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좀 지금 기준에서는 공급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, 이런 뉘앙스를 보였고,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됐어요.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반등이 더 강하게 시작이 된 거죠. 그러면서 그 디램은 아니지만은 그 낸드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역시 공급을 조절하겠다라고 했고, 거기에 이어서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줄일 그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점을 보였어요.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공급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내비친 거고,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쌓여 있는 재고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어져서 줄어드는 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.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, 시장에서 재고에 대한 점은 이 주기가 늘어져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만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반응을 하구나.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. 반도체에 대한 실제 수요죠. 근데 그거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뭐 지금의 반등에 이어서 반도체가 그 사이클을 회복해서 V자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점은 무리일 수 있어요. 한 이 정도 가격대 상승 뒤로 좀 수요를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지금 추격 매수라는 그런 점을 접근하기보다는 뭐 한 차례 조정을 기다려도 돼요. 한 차례 조정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차적으로 한 55,000원대, 아니면 조금 더 전저점을 테스트 해보겠다 하면은 5만 원대 초반,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가격대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겠고,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SK 하이닉스가 도래했던 그 PBR을 대입을 하면은 뭐 47,000원대까지도 하락은 가능해요. 극단적인 상황이죠.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오만전자에 대해서 이 주가 상황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 주가를 관리하는 이 비유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가에 대해서 좀 그 주주들을 지키자라고 지금 테스크포스 맞아요. 팀을 꾸렸죠. 네네. 네. 네. 그 팀을 이제 그 계속 구성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 5만 원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점,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
삼성전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4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,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반도체주들의 어떤 반등이 좀 확실시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역시나 뭐 쌓이고 있는 이 재고가 과연 어느 정도로 소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. 그런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는 뭐 추경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자 삼성전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5만 원대에서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앞서서 LG전자 이야기도 했는데, 자 LG전자가 계속해서 좀 공들여 왔던 게 전장 사업 부분이었습니다. 휴대전화 사업부를 벌이면서까지도 키웠던 게 전장 산업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 지금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.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이 한 10%대 돌파할 거다. 이런 네.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LG전자의 전장 산업 좀 성장 궤도에 안착을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도 될까요?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은 단적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은 전체 매출의 10% 정도라는 점이죠. 이 10%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90%가 지금 썩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게 전장 사업부만 놓고 좀 이 사업부가 좋아서 LG전자가 좋아진다라고 연결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전장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LG전자 기준으로 뭐 한 30%대에 도래를 한다.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즉, 그 전체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한 10%대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. 한 30%가 넘어가는 매출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,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LG전자에 대해서 가전에 대해서 그 밸류 프리미엄을 주던 걸 이제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총으로 환산할 때 대입을 하던 멀티플을 더 높게 쳐줄 수 있단 말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를 좀 떼놓은 거, 포기를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좀 기업이 달라졌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좀 다른 신사업의 확장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그 전장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 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. 네, LG전자 어쨌거나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체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10% 정도로는 좀 다소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처음으로 이 흑자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네.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저희가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 부분과 좀 같이 관련해서 볼 네.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로 발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봐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과 연계해서는 뭐 LG전자의 사업이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. 그렇다 보니 차라리 해외 주식군으로 좀 보는 게 편하기도 하고, 뭐 해외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이 있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LG전자가 전장을 하면서 앞단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을 받아오는 식이지 이거를 지금 외주를 주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좀 직접 관련주는 없고, 뭐 파생해서 생각해 볼 것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추려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은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을 추려서 살펴본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고, 좀 이
이 LG전자의 전장 사업과 유사한 게 뭐 만도가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. 근데 이 부분은 LG전자에서 또 만도와 연결돼서 한 군데 더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테마로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지 좀 LG전자의 전장과 여기에서 테마를 찾기에는 지금 뭐 구조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억지로 지금 연관을 지어서 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뭐 굳이 찾아보겠다면 자율주행 부문들 좀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런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반기 주도주라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. 뭐 오늘도 지금 LG 에너지솔루션, 삼성 SDI 모두 다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. 특히나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LG 에너지솔루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계속해서 좀 받는 모습인데요. 그러면 주요 2차 전지주들의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? 일단 뭐 처음에 우려가 됐었던 부분은 이 완성차, 그 완성차라고 하면 2차 전지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가장 중요했어요. 이 전기차 판매량 같은 부분은 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봤을 때는 뭐 3분기 실적은 LG에너지 솔루션을 우선 좋을 수 있다는 점, 그다음에 그 전기차 부분과 연결해서는 삼성 SDI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3분기 뒤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삼성 SDI의 주가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그쪽과 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.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좀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덜해지기는 했지만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어 왔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3분기 실적은 뭐 시장 정도의 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서 불안함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게 3분기에 좋은 실적에 반응하기보다는 4분기에 불안함으로 되려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, 그러면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공통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은 여기에서 매출의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요소가 발생을 하는지, 그 점은 이제 새로운 수주가 더해지는지겠죠. 그 점이 더해지는지를 첫 번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,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랑 공통적인 요인이에요.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고 나쁘고 보다 다음 분기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공식적인 멘트를 할 때 어떤 톤을 보이는지 그 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좀 양호한 상황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만족할 상황은 아닌 게 추가적으로 3분기 이후에 과연 더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 외에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곳들 있다면 어떤 섹터가 기대가 되는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 우리가 그 월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. 그게 완성차 업체거든요. 근데 완성차 업체는 월별 데이터는 좋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게 첫 번째로는 전기차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점,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법안 같은 경우가 과연 이게 빠르게 통과가 될까? 그 점에 따라서 한 가지 연결된 게 과징금 이슈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 점은 그 법안이랑 과징금 이슈는 연관이 있지 않아요. 좀 잘못된 부분의 시장의 해석이었고 되돌아와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법안이 그 해소가 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잘 풀린다고 하면은 현대차는 주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3분기 실적을 가깝게 보면 이제 또 환율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 월별 데이터는 좋았으니까 당연히 예상치보다 실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. 그럼 지금은 불안한 시장이라서 3분기 실적 숫자에
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실적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20% 정도 잘 나온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빠져있는 주가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그렇다 보니 좀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도를 3분기 실적 시즌에는 가져야 된다는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,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을 대입해서 뭐 다양한 업종들, 뭐 음식료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야 되고, 다른 뭐 업종들 좋을 수 있으니까 사야 되고, 그렇게 확산을 하기보다는 좀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고, 그다음에 실제 좀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군을 좀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